여기는 곰배령 정상부입니다. 현진호의 꽃산행 2024년 6월 2일은 전봉산 곰배령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식물분류학회 야외 관찰에 참가한 학회 회원들과 함께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를 출발해서 곰배령까지 왕복 약 10여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꽃들을 관찰하였습니다. 진동계곡 설피밭에서 시작되는 전봉산 산림생태 탐방로는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코스로서 원점 회귀가 가능한 10km의 탐방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탐방로 입구를 출발하자마자 울창한 전봉산의 숲이 일행을 맞이합니다. 처음으로 눈길을 끈 식물은 무늬족돌이 풀이었습니다. 중부지방에 주로 자라는데 강원도의 치악산이나 설악산 일대에도 많은 개체가 자라고 있는 식물이죠. 노린재나무도 이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이미 열매를 달고 있을 나무인데 추운 강원도 전봉산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루기는 이미 꽃이 지고 열매를 익히고 있을 시기인데요. 이곳에 나는 노루기들은 잎에 하얀 줄무늬를 가진 게 특징이었습니다. 장미과의 좀딸기도 등산로 변에서 여러 개체가 자라고 있습니다. 노란 작은 꽃을 한참 피우고 있는데 강원도에 오지 않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식물이죠. 그것도 귀한 거야 나름. 잎이 연초록색이고 꽃이 자그마한 그런 식물입니다. 둥근잎 천남성, 넓은잎 천남성이라고도 하는 천남성과 열애살이 풀인데요. 여러 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고요. 졸방제비꽃도 많은 개체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유난히 진한 보라색 빛을 피운 개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 살지 말아야 하는 그런 식물들도 보였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동된 것이죠. 산딸기 나무도 그런 식물 중에 하나지요. 다름나무라는 콩과 식물이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크게 자라는 교목인데 제대로 자란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줄기 수피가 벗겨지는데 벗겨진 수피도 단단한 그런 특징을 가진 식물이죠. 줄기가 단단해서 도끼자루 같은 것으로 활용하는 다름나무입니다. 저희가 택한 계곡을 따라서 곰배령까지 올라가는 등산로에는 많은 금강초롱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아직 꽃은 피지 않은 시기였지만 잎 끝에 모여나는 잎들로 해서 금방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 모여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 수 있어요. 나물로서 최고라고 하는 참나물도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아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나리과 사냥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둥글레 종류들도 여럿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용둥글레입니다. 꽃 밑에 있는 잎처럼 생긴 포가 커다란 게 특징이죠. 승마속 식물 중에서 강원도나 경상북도 등지에서 비교적 드물게 볼 수 있는 세잎승마입니다. 잎이 3장씩 나는 특징으로 구분이 되지요. 승마의 변종으로 되어 있지만 승마와는 다른 종으로 생각됩니다. 계곡에 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고요. 계곡 주변에서는 산개불 주머니가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이 산개불 주머니도 사실은 저지대에 자라는 식물로서 사람들에 의해서 유입된 것이죠. 곰배령 일대 설피밭에서 유명한 애기 앉은 부채도 보입니다. 눈이 녹자마자 나온 잎을 곰들이 뜯어먹었다고 해서 곰풀이라고도 합니다. 장미과의 줄딸기도 몇몇 개체들이 여기저기서 보였는데 이 식물 역시 사람들에 의해서 이동된 것이죠. 계곡 주변에 미나리과에 전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한참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른봄 일찍 잎을 내는 그런 식물이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호가
이곳의 많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었습니다. 꿀풀과의 광대수염도 무리를 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잎 겨드랑이에서 하얀 꽃이 피죠. 고광나무 또는 구분해서 얇은 잎 고광나무라고 하는 관목도 보였는데요.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늘에서 자라는 것들은 꽃이 잘 피지 않는 식물이죠. 질경이가 길가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질경이도 역시 사람들에 의해서 유입된 것이죠. 계곡 속에 자리 잡은 마을인 강선리의 어느 집에 피어 있는 미나리 아제비입니다. 하단에 심었는데 번식을 많이 했죠. 쪽동백나무가 하얗고 커다란 꽃을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잎과 꽃이 모두 시원시원하게 큰 키나무입니다. 지장보살이라고도 불리는 백합과의 풀솜대가 꽃을 피워 일행을 반깁니다. 작고 하얀 꽃이 덩어리처럼 뭉쳐 피지요. 꽃이 피고 나면 둥근 열매가 열리는데 빨갛게 익습니다. 백합과의 삭간나물도 한창 꽃이 피어 있습니다. 백합과 식물들은 보통 꽃잎과 꽃받침이 3장씩인데 삭간나물은 꽃받침이 4장이죠. 흐린 날씨여서 컴컴하던 숲속이 갑자기 환해집니다. 감자난초 여러 개체가 노란 꽃을 피웠기 때문이죠. 난초과에 속하는 이 감자난초는 산지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난초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푸른 잎이 겨울 눈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그런 난초인데요. 꽃산행 중에 난초과 식물을 만나면 언제라도 마음이 흐뭇하죠. 한박꽃나무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목련과에 속하는 큰 키나무인 이 식물은 북한의 국화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자라는 식물이죠. 연령초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산이 아주 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죠. 잎이 3장, 꽃받침이 3장, 꽃잎도 3장의 식물이죠. 난초가에 은대난초가 보입니다. 맨 아래쪽에 핀 꽃 밑에는 잎처럼 생긴 포잎이 달리는데 이 포잎이 꽃보다 긴 게 특징이죠. 강선리 마을을 지나서 곰배령까지 가는 이 탐사 코스는 탐사 내내 계곡을 따라가면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지요. 금강제비꽃이 모습을 보입니다. 잎이 커다랗고 잇몸과 잎자루가 수직인 게 큰 특징이죠.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알려져 있고 중국 동북부에도 일부 자라는 식물입니다. 숲은 여전히 원시림에 가까운데 국가 장기생태 모니터링 지점이라는 안내판도 마주하게 됩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이규송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일대에서 장기생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아마도 남한에서는 설악산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식물인 금강분치도 자라고 있습니다. 산겨름나무입니다. 단풍나무과 식물인데 단풍나무 잎과는 잎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숙취를 해소하는 데 좋다 해서 순환을 당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버미기과의 구실바이치가 무리를 지어 자라는 모습입니다. 둥근 잎에 톱니가 특징적이죠.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 중부 이북의 계곡 주변의 습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귀한 식물입니다. 모데미풀이 열매를 익히고 있습니다. 이 전봉산 진동계곡 일대에는 모데미풀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저희가 탐사하는 코스에서도 한두 개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특산식물입니다. 눈개승마가 한창입니다. 장미과 식물인데 울릉도에서 삼나물로 먹는 식물이고 지금은 육지에서도 재배를 통해서 봄철에 나오는 새싹을 아주 맛있는 나물로 이용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암포기와 수포기가 다른 암수 딴포기 식물이죠. 무리를 지어 자라서 풍광이 아주 좋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훌륭한 포인트가 되지요. 금강초롱도 계속해서 보입니다. 왔네요, 옹 교수. 꿩고비입니다. 영양엽과 생식엽이 서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식물인데 깊은 산에 들어서야 볼 수 있는 양치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강나물입니다. 미나리아 제비과의 식물인데 덩굴지어 자라는 검정 덩굴과는 달리 덩굴이 발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식물입니다. 층층나무꽃 너머로 멋진 폭포가 보이는군요. 계곡 주변에는 수국과의 물참대도 꽃이 한창입니다. 비슷한 말발더리에 비해서 줄기가 벗겨지는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식물이죠. 원예 식물로서도 아주 좋은 그런 식물이죠. 벌개덩굴이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봄꽃 식물인데 고도가 높은 진동계곡에서는 아직 꽃이 한창입니다. 강원도 일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숲개별꽃입니다. 땅속 줄기를 통해서 무성적으로 번식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열매를 잘 맺히지 않는 식물인데 열매가 달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곤배령이 가까웁니다. 가래나무가 아직 꽃을 달고 있군요. 곤배령에 올라서는 나무 계단 옆에도 이곳으로 볼 때는 외래 식물인 질경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능선 가까이 오자 갈매나무가 나타났는데요. 암수 딴그루의 나무입니다. 주로 높은 산 능선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이죠. 갈매나무 암꽃이 성숙 중이군요. 여기에서 둥글고 까만 열매가 생겨납니다. 퉁둥글레도 보입니다. 용둥글레에 비해서 포엽이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용둥글레보다 대형으로 자라는 둥글레 종류입니다. 잎의 색깔이 좀 더 연한 연두색인 것도 특징이지요. 정상 부근에 전어가 큰 무리를 지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곳의 전어들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곳으로 유입된 식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봉산 곤배령의 자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곤배령에는 미나리아 제비가 노랗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휴일이어서 많은 탐방객들이 이곳을 찾아서 산행과 식물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쥐오줌 풀입니다. 뿌리에서 쥐오줌 냄새가 난다고 하는 마타리과 식물인데 분홍색 진한 꽃을 피우고 있네요. 양지일수록 그 꽃색이 진하지요. 곤배령에도 이곳으로 와서는 외래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산딸기가 큰 군락을 지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양지를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잘 자라죠. 오늘 탐사에 나선 후에 가장 귀한 식물을 만났습니다. 외우산풀이죠. 높은 산 능선부에 자라는 식물인데 강원도에서 누리대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식물이죠. 힘든 산행 끝에 먹는 점심은 맛이 꿀맛이죠. 물만 부으면 뜨겁게 되는 신식 도시락이군요. 덩굴이 안 생길 것 같지만 생겨요. 정상 일대 숲에서 다시 한번 요강나무를 만납니다. 까만색에 가까운 꽃이 인상적인 그런 식물이죠. 덩굴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강나물이죠. 곤배령 일대에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하루 탐방객을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점심때쯤 이곳 곤배령에 올라서기 때문에 곤배령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꽃 개회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진하게 나는 고산성 수수꽃다리 속 식물이죠. 고산 능선에서 피어서 능선과 어우러진 멋진 풍광을 연출하는 초여름 꽃입니다. 여기 곰배령 위쪽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곰배령과 곰배령 북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전봉산 그리고 전봉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선마을을 경유하는 1코스 계곡 코스로 올라왔고 내려갈 때는 2코스 능선을 통해서 내려가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은방울꽃이 아직도 꽃이 피어 있습니다. 저지대에서는 이미 꽃이 질 시기죠. 금방이라도 방울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예쁜 꽃을 가졌지만 독초입니다. 바위가 조금 낮출된 곳에는 금마타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면서 고산에 자라는 고산식물입니다. 미나리과의 외방풍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산에 자라는 보기 드문 그런 식물이죠. 강원도의 전봉산, 설악산, 방태산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희귀 고산 식물입니다. 곰배령에 있었던 갈매나무는 몇 그루 되지 않았는데 이곳 능선에는 갈매나무가 3, 40그루 이상 자라고 있습니다. 고산 식물인 매저나무과의 매발톱나무도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꽃이 핀 개체가 그리 많지는 않군요. 저 위에 거 그냥 개가 아니라 흐린 날씨가 안개를 몰고 왔습니다. 전봉산 능선에 안개가 자욱하네요. 전봉산 능선의 신갈나무 군락입니다. 수령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순군락에 가까울 정도로 군락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있고요. 주목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는데 수십 그루의 주목들이 무리를 지어 자라고 있습니다. 붉은 줄기를 자랑하는 침엽수입니다. 아주 귀한 나무가 자라고 있군요. 산가막살 나무. 아마 강원도 높은 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요. 꽃을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잎도 널찍하고요. 이제 능선을 돌고 원점 회기가 되었습니다. 보호수인 돌배나무, 산돌배나무죠. 산돌배나무 그늘에 앉아서 오늘 탐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식물 탐사 결과를 보고하고 또 식물을 많이 조사한 사람들에게 시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식물분류학회 강원대학교 유기업 교수가 시상을 하고 있군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전봉산 곰배령 식물 탐사는 한국식물분류학회 회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곰배령 탐사를 같이 한 강원대 누구? 최영민입니다. 최영민. 예. 한림대 김우호입니다. 김우호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했습니다.